오늘은 1922년부터 2010년까지 살았던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도플갱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 소설의 제목 도플갱어는 자기 분신 또는 가짜인 나라는 뜻입니다. 사실에만 관심 있던 역사선생 막시모 아폰소는 우연히 빌려본 비디오 영화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과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건대 그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쩌면 같은 도시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은 후 막시모 아폰소는 가짜 또는 분신 또는 도플갱어를 찾아 나서는데, 한 달 전에 올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분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소설 속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어디 먼 곳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우리의 욕구가 이토록 강렬하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토를 달지 않고 이 말을 받아들인다.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운명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데도 말이다. 상식은 원래 보수적이야.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 주장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대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마치 우산이나 되는 것처럼 그 아래로 모여들 뿐이야. 속지 마. 상식이라는 건 너무 흔해서 사실 양식이 될 수 없어. 그냥 통계학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랑스레 꺼내 보이는 그런 책 말이야. 막시모 아폰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처럼 질문을 던졌다. 그 다음에는 뭘 하지? 그는 1분 후에야 그 답을 내놓았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지. 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사람도 짐작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 난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누군가가 그에게 여기와 비슷한 사무실에 관한 묘사를 어딘가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지 또 다른 생각을 덧붙였다. 글을 읽는 것도 어떤 장소에 가보는 또 다른 방법인지 모르지.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거짓말이 일종의 뒤틀린 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내놓는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일지라도 그 말을 입 밖에 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럴듯한 사실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변화를 좀 주어서 정해진 틀을 깨뜨리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다 보면 같은 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큰 양을 훔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랑하는 막시모, 인생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간단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떨 땐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의심해야 하는 건 항상 인생이 가장 간단해 보일 때야. 그는 교실로 들어가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에게 갑자기 오늘 시험을 보겠다고 말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배신이며 손에 칼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때그때 변덕과 기존의 취향에 따라 치즈를 제멋대로 썰어대는 독재자와 같은 짓이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가짜, 즉 도플갱어가 국민들의 믿음에 배신의 칼을 꽂고 나서 그 칼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때그때 변덕과 알코올 중독자의 취향에 따라 치즈를 제멋대로 썰어대는 독재자를 떠올립니다.
저는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한 적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영화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죠. 저는 책이 더 좋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은 그냥 무분별한 정도가 아니라 멍청한 짓이야. 멍청해? 그래, 멍청해. 멍청하기 짝이 없어. 난 이게 왜 멍청한지 모르겠는걸. 당신은 당연히 모르지. 정신적 장님들의 부차적인 증세 중 하나가 멍청해지는 거야. 막시모 아폰소는 여러가지 노력을 한 끝에 자신의 분신 또는 가짜인 도플갱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배우입니다. 막시모가 도플갱어의 집으로 전화를 걸고 도플갱어의 아내가 응답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건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인 남편께서는 저를 모르니까요. 당신도 제 남편을 모르지만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남편께서는 배우니까 공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안 그런가요? 다들 어느 정도는 공인이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를 뿐. 가짜 또는 분이신, 즉 도플갱어와 그의 아내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당신들 둘 중 한 명이 이 아파트를 나간다면 내 옆에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 말해봐. 당신일까? 그 사람일까? 옷을 보면 우리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다면 그것도 소용없지. 걱정 마.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운명적인 일들의 이유는 항상 인간적이다. 순전히 인간적. 누구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산문으로든 운문으로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일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나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최악의 방법이기도 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거든.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가 알기로 뭔가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자선행위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간이 충분한지 묻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다. 참고 견뎌봐. 시간이 흐르면 슬픔도 사라질 테니. 이건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지만 시간이 슬픔을 줄여주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넌 여분이 아니었다. 너 대신 나타나서 내 어머니의 옆자리를 차지할 복사본은 없다. 너는 독특한 존재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독특한 존재이듯이, 진정으로 독특한 존재이듯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증오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 증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악의 증오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것을 참지 못하는 증오일 것이다. 진짜는 도플갱어를 찾았고 전화를 걸어 만났지만 얼마 후 도플갱어가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진짜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진짜인데 도플갱어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도플갱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소설의 핵심은 이 문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주제 사람하고는 사람의 내면이 진짜이고 겉모습은 가짜이자 도플갱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만 듣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도플갱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플갱어들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암울한 시기에 정종명 작가의 말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아, 가능한 한 저치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자네 알지? 잘난 체하고 끄떡거리며 나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짜야.